반갑습니다. K입니다. 오늘도 여전히 아이들의 방학과 남편의 장기 휴가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약간 중간중간에 오디오가 겹쳐지더라도 이해해 주세요. 네, 오늘의 주제는 이거죠. 통증을 조금 완화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왜 우리 몸에 이렇게 통증이 왜 생기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좀 나눠볼 건데요. 일단은 이 책은 김상훈 작가님이라고 마음을 비우며 얻어지는 것들 그 책에 있는 내용이고요. 작가님이 아들이 이렇게 딱꼭지를 계속 했대요. 근데 그게 원래 딱꼭지를 하면 한 몇십 분 하다 이렇게 없어지는데 이 아이는 그러니까 몇 시간 동안 계속 딱꼭지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이가 자꾸 딱꼭지를 참으려고 하니까 이 김상훈 작가님이 너무 안타까우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딱꼭지를 억누르려고 하니까 딱꼭질이 안 멈춰지는 거지. 그러지 말고 딱꼭지라고 대화를 해봐.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신기하죠. 아니 무슨 딱꼭지라고 대화를 해. 그쵸? 그랬더니 눈을 감고 마음속으로 대화를 하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니까 일단은 급급한 마음에 순순히 해보겠다고 하는 거죠. 딱꼭지한테 뭐라고 말해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라고 했다고 합니다. 딱꼭지라. 넌 지금 어디가 괴로워서 그러는 거니? 혹시 나를 위해 그러는 거니? 난 괜찮으니까 네가 편할 때 마음대로 나가줄래? 네, 이렇게 딱꼭지도 일단 뭐 통증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대화하듯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진짜 신기하게도 이렇게 딱꼭지한테 대화를 딱 하고 나니까 딱꼭지를 딱 멈춰버린 거죠. 네, 신기하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거는 이거예요. 어떤 뭐 통증이 오더라도 그거를 대부분은 통증이 오면 아씨 아파 죽겠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억누르거나 통증한테 화를 내지 말고 이렇게 따뜻하게 받아들여서 대화를 해보라는 거예요. 이것과 마찬가지로 생각도 억누르면은 팡 터지잖아요. 그것처럼 통증한테도 억누르지 말고 따뜻하게 받아들이고 대화를 하라는 거죠. 그러면 신기하게도 이렇게 몸에 발생한 증상이 저절로 이렇게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로 얘기를 하나 또 해드릴게요. 어느 날 편두통을 호소하던 한 할머니가 의사를 찾아왔대요. 그래서 의사가 얼마나 자주 편두통이 오는지 물어본 거예요. 할머니가 얘기하길 이 편두통이 한 달에 두세 번 계속 오고 심지어 고등학교 때 시험을 망친 적도 있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되게 고질적인 편두통이죠. 이것 때문에 병원도 많이 다니고 약도 많이 먹고 근데 내성이 생겨서 또 안 되고 뭐 뜸도 하고 침도 맞고 하지만 그때만 괜찮아지고 계속 편두통이 평생 이어진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의사가 물어봤습니다. 편두통이 찾아올 때 어떤 생각이 가장 먼저 드시나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랑 똑같아요. 끔찍한 편두통이 또 찾아왔구나. 정말 지겨워. 뭐 이런 생각들이죠. 그러니까 의사가 얘기해요. 그렇게 편두통을 미워하니까 편두통이 화를 내는 겁니다. 그러지 말고 거꾸로 해보세요. 거꾸로 해보라는 게 이제 환영해달라는 거죠. 잘 대해주라는 거죠. 그래서 편두통을 반가운 친구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편두통이 왔을 때 편두통아 또 찾아왔니? 실컷 놀다 가렴. 이렇게 말하면서 편두통이 그 머릿속에서 이렇게 뛰어노는 걸 조용히 이렇게 지켜보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통증 자체를 막 왔다고 싫어하거나 거부하고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이렇게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할 때 뭐 판단을 하거나 비판을 하거나 뭐 분석 이런 건 그냥 하지 마시고 통증 그 자체를 그냥 가만히 제3자 입장에서 이렇게 바라보라는 거예요. 이렇게 의사가 얘기를 했더니 할머니 이제 이렇게 고개가 끄덕끄덕 하시면서 사라졌대요. 근데 그러고 이튿날 할머니가 이렇게 얼굴이 확 펴서 이제 의사를 만나러 온 거예요. 이제 할머니가 얘기합니다. 그런 쉬운 방법이 있다는 거 몰랐어요. 평생 못 고친 편두통을 이렇게 쉽게 고치다니 정말 고마워요. 근데 할머니는 진짜 그 의사가 말한 것처럼 아무 때고 편두통이 올 때마다 그렇게 편두통을 반가운 친구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편두통하고 대화를 한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편두통도 마음을 이제 풀고 화났던 걸 이렇게 풀고 할머니 머리에서 이렇게 저절로 이렇게 사라졌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게 어떤 거냐면 우리가 그랑 똑같아요.
나는 화났어 라는 그런 생각을 내 머릿속에 딱 가둬두는 순간 이 화라는 생각 자체가 계속 억눌리고 여기 갇혀버리니까 그게 일단은 화가 우리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것과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통증이 몸에 딱 나타났을 때 아씨 진짜 아픈데 또 아프네, 아 지겨워, 짜증나,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 두통 자체는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될 거예요. 아니 나는 너를 도와주기 위해서 이렇게 나타났는데 네가 나를 이렇게 싫어하다니 나 삐졌어, 흥 치사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여러분 보세요. 누가 나한테 화를 내면은 그게 좋을까요? 안 좋다니까요. 그것처럼 우리가 통증을 계속 이렇게 가둬두는 거야. 그리고 통증을 싫어하는 거야. 난 네가 싫어, 이렇게 얘기하면 어느 누가 좋다고요, 그쵸? 그것처럼 통증도 굉장히 화가 나는 거죠. 그래서 통증이 나아지는 거는 점점 더 커진다는 거죠. 이 책에 그 통증 예시가 하나 나오는데 읽어드릴게요. 여기서는 무릎 통증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굳이 무릎이 아니고 뭐 손가락, 관절, 목, 뭐 아무 때거나 통증이 있으면 이거를 적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1번입니다. 통증아, 넌 지금까지 내 몸과 마음에 어떤 영향을 끼쳐왔니? 2번. 통증아, 넌 앞으로 내 몸과 마음에 어떤 영향을 끼치고자 하니? 3번. 통증아, 넌 통증을 통해 내게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자 하는 거니? 4번. 통증아, 넌 무엇인가로부터 혹은 누군가로부터 나를 보호하고자 하는 거니? 이게 물어보는 내용이 4가지가 있잖아요. 근데 여기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이게 4번 질문이에요. 통증아, 넌 무엇인가로부터 혹은 누군가로부터 나를 보호하고자 하는 거니? 이게 되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내 몸에 통증이 생기는 거는 사실 나를 괴롭히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하는 거는 이런 우리를 보호하려고 하는 이런 통증에 감사하는 게 절대 아니라 사정없이 이렇게 짓눌러대고 왜 이렇게 화를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증은 되게 억울하죠. 뭐야, 난 널 도와주려고 온 건데 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쵸? 억울한 거죠. 이게 제가 소울스픽이라는 그 책을 읽었는데 이거는 한국에 없는 책이고 이건 이제 외국 원서예요. 미국에 있는 그 책인데 이게 그거예요. 우리의 영이 우리가 몸이 아프거나 아니면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삶 속에서 반드시 이제 교훈을 얻어야 될 것이 있어요. 깨달음을 얻어야 되는 그 순간이 있는데 그 순간에 우리가 미처 내 영혼이 전해주는 그 메시지를 알아듣지 못하게 되면 우리 몸은 보호를 위해서도 하지만 그 메시지를 전달해 주기 위해서 몸의 특정 부분을 아프게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제가 잠깐 읽어드릴게요. 다리 부분 있죠? 허리 아래로 이렇게 뭐 고관절이나 무릎 이렇게 아픈 이유 자체는 좀 지금 현재 있는 순간에서 머무르지 말고 이렇게 좀 뭔가 움직여라, 뭔가 행동을 개시해라, 이런 뜻 때문에 무릎이나 다리 이런 게 아픈 거고요. 암 같은 경우에는 조금 풀리지 않은 화가 원인이래요. 네. 그리고 이게 스스로를 이렇게 사랑하지 못해서, 화를 풀지 못해서,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해서, 그래서 암에 걸리는 거기 때문에 이럴 때는 내가 평생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은 누구인가, 아니면은 내가 나를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건 아닌가, 그거를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좋고, 그 다음에 입이나 아니면 목이나 이렇게 턱, 이렇게 입 주변에 아픈 거 같은 경우에는 뭔가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안 하는 경우, 꾹꾹 참고 있는 경우, 그래서 이렇게 목 쪽이나 입 쪽으로 증상이 나오는 거고요. 그리고 얼굴에 이렇게 뭐 고환아사나 안면마비가 오는 것 같은 경우에는 뭔가를 내가 이제 되게 숨기고 있는 거예요. 내가 계속 꾹꾹 누르고 있는 거죠. 네, 그렇게 해서 마비가 오는 얼굴 쪽에 그런 증상이 오는 거고, 당뇨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삶에서 사랑이 정말 너무 많이 결핍된 상태인 거예요. 내가 삶의 진정한 기쁨 이런 게 없는 거, 그리고 내가 사랑이 없는 상태. 그리고 심장도 마찬가지예요. 심장도 사랑의 결핍, 아니면은 사랑 자체를 이렇게 느끼지 못하거나 감정 자체를 이렇게 내가 막아버린 사람, 내가 스스로 이렇게 차단해버린 사람. 그래서 심장질환 있는 분이
그렇고 편두통 같은 경우에는 내 과거에서 내가 한번 이렇게 돌이켜봐야 될 일이 있다는 거, 그런 거를 예시해주는 그런 걸 수도 있고요. 장 같은 경우는 있잖아요. 약간 장이 꼬인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가 뭔가를 감정적으로 되게 이렇게 참고 있는 거예요. 그거 아니면 뭔가 일이 잘 안 되거나 내가 어떤 거를 좀 소화를 잘 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될 때, 그러니까 일이 잘 풀리지 않거나 이랬을 때, 내가 해결을 잘 못할 때, 그때 이렇게 장 쪽에 문제가 있을 수 있고, 허리나 어깨 쪽은 일단은 우리가 뭐 이렇게 인생에 뭐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있다라고 얘기할 때 우리가 어깨를 많이 얘기하잖아요. 아니면 허리? 그거 마찬가지로 뭔가 내 인생에 되게 책임이 많은데 그거를 혼자만 이렇게 끙끙대지 말고 그거를 나누라는 거예요. 네, 다른 이들과 함께 그 짐을 같이 나눠서 짊어져라. 뭐 그런 뜻이고요. 관절 같은 경우에는 좀 유연성이라고 하죠. 네, 그게 좀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이렇게 고든 사람들한테는 좀 유연하게 사고해라, 유연하게 좀 행동을 하거나 생각해라, 이런 의미고, 손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렇게 뭔가 이렇게 잡을 때 쓰잖아요. 그런 것처럼 영혼의 메시지는 그거죠. 뭔가 이렇게 네가 삶에서 놓지 못하고 이렇게 움켜잡고 있는 게 있다면 그걸 그냥 이렇게 let go, 그냥 이렇게 보내줘라, 이런 뜻인 거예요. 그리고 치매 같은 경우에는 그냥 현재의 삶이 너무 힘들고 잊어버리고 싶고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치매에 걸리면 내 생전에 있던 그런 기억이나 추억들은 이렇게 삭제가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냥 내가 현재의 삶을 잊고 그냥 떠날 준비를 하고 있는 그 과정에 있는 단계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내가 몸이 아픈데 그 증상별로 이유가 다 있거든요. 내 무의식적인 차원에서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리고 나를 뭐 괴롭히기 위한 게 아니라 진짜 나에게 어떤 메시지나 그 뜻을 전하기 위해서 아픈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저도 이 책 읽기 전에 그 줄리아 캐넌의 그 책, 소울스픽이라는 책을 읽으면서 딱 생각이 든 게,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이렇게 학교를 아예 바꿨어요. 그 계기 자체가 어땠냐 하면 굉장히 그때 너무 힘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가난하기도 했고 학교 다니기도 되게 힘들었고 뭐 이렇게 폭언이나 폭력이나 이런 게 되게 심했거든요. 제가 어렸을 때. 그렇기 때문에 아빠랑 있는 게 너무너무 싫었어요. 그리고 학교에 가는 것도 너무 싫었고 막 따돌림도 너무 심했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냥 그때 무의식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아, 나는 학교도 가기 싫고 집에 있기도 싫고 그냥 난 나 혼자 있고 싶다. 그런 생각을 무의식적으로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원래는 이제 감기 증상이었는데 이게 되게 심해져서 폐렴 거의 그 단계까지 갔었던 거예요. 그러고 나서 결국에는 병원에 이렇게 입원하게 됐고, 그게 실제로 한 3개월 정도 입원했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뭐 밥도 못 먹고 이렇게 링겔만 맞을 정도로 되게 아팠어요. 근데 검사를 했는데도 증상이 나오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제가 그 뇌신경 언어 프로그래밍을 공부를 하고 있는데, 거기서 말하는 그 무의식이 느낌이나 이 감정으로 그 주문을 받아들이거든요. 우리가 이게 뭐 무한한 가능성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그 아이는 그런 느낌 감정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 주문을. 그래서 제가 그때 가졌던 생각은 그냥 나는 혼자 있고 싶고 나는 그냥 아무도 없는데 이렇게 혼자 떨어져 있고 싶어 라는 그거를 결국에는 그런 병증으로 만들어낸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증상이 나오지가 않지만 나는 되게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애가 아프다고 하니까 학교 갈 수도 없고 집으로 갈 수도 없고 그냥 계속 병원에 혼자 있게 된 거죠.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제가 바라는 대로 된 거고, 이래서 무의식은 그 뇌신경 언어 프로그램, 그러니까 NLP라는 거에서도 얘기를 하는 게, 무의식 자체는 굉장히 착한 애, 굉장히 선의적이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항상 그게 심지어는 그 흡연을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담배를 끊을 수 없게 만드는 그거 자체도, 그렇게 내가 담배를 피지 않고 아니면 알코올 중독이신 분들은 내가 그만큼 술을 마셔서 내가 정신을 잃을 상태가 아니면 그냥 삶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분들한테는 그게
그나마 그분들이 살아있게 만들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계속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분한테는 아무리 뭐 이렇게 새해 계획을 세우고 뭐 니코틴 패치 붙이고 어디 재활센터 가서 뭐 술을 끊겠다 이렇게 해도 의지만으로는 절대 끊을 수가 없는 게 바로 이런 무의식적인 차원이나 아니면 그 영혼 아니면 잠재의식 이런 아이들이 우리에게 선의적인 의도로 이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내 의지가 5%밖에 안 되거든요. 사실은 95%가 이 무의식 잠재의식이고 5%가 내 그냥 이 의지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걸로는 당연히 이겨낼 수가 없는 거죠. 오늘 통증에게 대화하는 방법과 더불어서 한 가지 원래 책에 없는 내용인데 제가 배운 내용 중에 꼭 한번 나눴으면 했거든요. 이걸. 근데 오늘 나왔네요. 아, 진짜 좋네요. 어쨌든 통증이나 이런 부정적인 생각 이런 거를 억누르려고 하지 말고 그들에게 친구를 대하듯이 정말 오랜 반가운 친구가 내 집에 온 것처럼 이렇게 어우 웰컴 잘 왔어 이렇게 억누르지 마시고 화내지 마시고 잘 대화를 하셔서 그래 잘 있다 가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내가 버리지 못하는 그런 나쁜 버릇 같은 게 있거나 아니면은 고질적인 그런 통증 이런 게 있으시다면 한 번쯤 내 마음속에 한번 질문을 해보시고 또 내 어렸을 때 이런 상처나 트라우마나 정말 되게 지울 수 없는 안 좋은 기억들 이거에 분명히 여러분들이 현재 갖고 있는 병의 증상과 그 다음에 그런 고질적인 버릇 이런 것들이 원인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한번 찾아보시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 둘째가 종이접기를 진짜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영상을 그래 그럼 나는 찍을 테니까 예담이는 종이접기 하세요 라고 이제 그래 잘했어요 훌륭합니다. 네 대단해요. 네 제가 이렇게 찍고 있어요. 지금 여기는 아직 새해 전이거든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그래 오늘은 그러면 새해 되기 전이니까 그래 한번 깨어 있어 봐 이렇게 하거든요. 저희는 원래 8시에 자요 아이들이. 근데 오늘은 좀 특별한 날이니까 같이 찍어봤습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제 영상 항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네이버 카페 클래스케에서 만나요. 얘들아, 안녕! 안녕!